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유튜브 미라클입니다. 보통 추석 때는 여러분들 많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번에도 엄청 한 5일 정도 쉬잖아요. 5, 6일 정도 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빼놓는 거죠. 왜냐면 그 사이에 해외 증시는 열리고 세계는 돌아가니까 뭔가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좀 보유하려는 욕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나온 거는 지금 보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애플카 관련주입니다. 애플카의 핵심은 일단은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뭐 편의성이나 로열티. 생각해보세요. 내가 애플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애플카를 타면은 원래 갖고 있는 성능의 10배, 20배 이상을 누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은 애플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이 맘만 먹으면 진짜 기존에 있는 차량은 연동 못하게 하고 애플카만 연동하게 하겠다. 애플은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워낙 갑질을 좋아하는 놈들이라. 자율주행. 그리고 애플이 내세우는 게 있는데 자율주행을 약간 말 바꿔가지고 편의주행이라는 말을 약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율주행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애플카 안에서 내가 운전을 안 해도 까지 가.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뭔가 다른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목표로 노리고 있어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디자인하기 때문에 관련주가 별로 없을 거고요. 편의성이나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애플 관련주를 보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편의주행 이쪽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나 편의주행, 많은 시스템들이나 약간 반도체 그런 쪽이겠죠. 아무래도 막말 뭐 메타버스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VR, AR 이런 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AR, 뭐 VR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긴가민가 하는데 애플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테슬라가 자기네들이 기술이 있어서 테슬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몇 개 없습니다. 모든 자동차 부품 회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생산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자신만의 밴드를 갖고 차를 만들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냥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부품 회사에서 부품을 받아서 차를 만듭니다. 그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분명히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상용화됐고, 애플이 노리는 거는 다만 단순하게 전기차가 아닌 정말 자율주행을 탑재한 애플의 시스템, 통합. 한마디로 그냥 애플에 탄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타면은 뭐 모든 애플 시스템이 갖춰져 있겠죠? 근데 이런 애플이 양산을 얘기한 게 2024년입니다. 3년 정도 남았죠? 그러면 적어도 내년 중순, 2020년 중순에는 시제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애플이 어디랑 협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지금 많은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는 아마 애플이랑 손을 잡길 꺼려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애플이랑 손을 잡는 순간 애플의 합청업자가 되는 거고, 자신들의 브랜드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벤츠, 아우디, 현대, 뭐 토요타 이런 회사들은 애플과 손을 잡기가 굉장히 꺼려질 거예요. 예. 업무 제휴를 할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만드는 차에 애플 로고를 달고 나가는 거를 참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플이 어떤 업체들한테 손을 내밀까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LG전자, 전장사업부를 굉장히 확대시킨 LG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하만 같은 거를 인수했기 때문에 전장 산업에 굉장히 열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애플의 협력설은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지금 21세기 들어서 최고의 라이벌이에요. 삼성전자와 애플은 서로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애플이 신제품 나와도 한국에서 늦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삼성을 견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엄청난 라이벌이기 때문에 삼성이랑 손잡을 가능성은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LG전자예요. LG전자가 마그나라는 그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를 인수했죠. 그래서 LG 마그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LG전자가 좀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접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랑 경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에서 쓰고 있는 뭐 태블릿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뭐 컴퓨터, 노트북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들이 다 LG 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랑 애플은 이미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가 지금 시장에 뭔가 충격을 많이 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란 말이죠. 왜냐면 애플입니다, 여러분들. 애플. 이쪽 LG전자에 계시는 분, 부장님을 한 분 아시는 분이 계신데, 통화를 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귀찮아 하시길래, 부장님, 애플이랑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해줄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힌트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랑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일부 대기업이랑 이미 다 협상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밀이에요. 비밀 유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공시를 할 수 없고 언론에 노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애플이 접촉했을 만한 회사들을 몇 개 뽑아봤어요. 지금 소문이 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일단 LG전자. LG전자는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였죠. 2차전지. 배터리라고 하면 웃더라고. 배터리. 그래서 2차전지 LG화학에서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까지도 애플이랑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이 선택할 수 있는 굉장한 좀 좋은 선택지가 LG 쪽이에요. 지금 주가가 생각만큼 좋지는 않은데 좀 오히려 지금 미래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LG전자에 많은 제품들을 납품하는 LG이노텍 소재라든가 이런 부품들을 많이 납품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승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눌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애플카가 이제 이슈가 된다면은 LG전자와 LG이노텍 위주로 가장 시총이 큰 두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좀 상승을 많이 할 것이고 세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원은 일단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요. 루시드 모터스 거기랑도 이미 납품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애플카랑도 납품 계약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종을 상대로 뭔가 생산이나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지금 약간 전환사채다 뭐다 약간 지분 구조가 살짝 복잡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수익도 나고 있고 테슬라 성장하고 루시드에서 성장하고 하다 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세원 지금 저점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비슷한 기업으로 대성파인텍. 대성파인텍은 대표적인 그 마그나 관련주인데 최근 그 코스닥 조정 때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최근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계속 모습 보여주고 있죠. 태양광 쪽도 좀 일부 하고 있고요. 비슷한 회사로는 신성 델타테크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테슬라의 솔라루프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부품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거의 작년부터 지금 6배, 7배가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아무래도 여러분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는 컨덴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엄청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따라가기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뭐 세원이나 대성파인텍 이런 거 위주로 보시다가 이런 것들을 좀 눌려주시면 좀 들어갈 만하고요. 좀 비슷한 회사로는 사마 컨덴서. 사마 컨덴서도 컨덴서 부품, 뭐 MLCC 관련주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잖아요. 근데 이쪽 시장도 굉장히 좀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보지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MLCC라는 부품 자체가 여러분들 자동차 하나에 몇천 개가 들어가요. 단가가 싸지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조건 수요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잡으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KC는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는 회사입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테슬라에 납품을 해요.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비행기 조종석을 콕핏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거를 전산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데 KC가 테슬라의 디지털 콕핏을 납품하고 있고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점점 늘려갈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애플도 KC 쪽에 약간 접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KC도 지금 구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KC 같은 경우는 시총도 낮고 지금 뭐 회사 성장성이 좋지는 않은데 만약에 지금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좀 대항해 시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 시대가 일어나게 되면은 KC도 상당히 성장성이 보여주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명신산업.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배터리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에 필요한 기술이 핫스탬핑인데 그거를 세계에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명신산업입니다. 그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낮더라도 중장기로 보기에 충분한 회사로 보고 있고요. 명신산업의 계열사인데 MS 오토텍이라는 회사 있는데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명신산업이랑. 명신산업이 약간 좀 더 큰 규모의 그 회사라면 MS 오토텍은 그 중에 일부 아마 의자 쪽 이런 걸 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현대, 기아 이런 데 납품하는 회사보다는 해외에 있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에어 막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새롭게 크고 있는 전기차 회사들 이런 데들이랑 계약을 시작한 회사들이 같이 큰단 말이죠. 테슬라가 혼자 크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품사도 같이 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품사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차량 경량화의 알루미늄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너무 올랐죠? 근데 지금 오르는 이유는 알루미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누르면은 이제 11월 정도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좀 안정된다고 보면은 그때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기나 삼진 L&D. 3기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이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까지 좀 탄력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진 L&D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자율주행 시스템 쪽 보면은 모트렉스, 라닉스. 배터리 용량을 줄이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자율주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계속 모아가도 괜찮습니다. 라닉스와 모트엑스를 좀 대표적으로 그 인포테인먼트에 나오는 애플에 연결하면은 애플 카플레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납품한 회사가 라닉스와 모트엑스입니다. 이 회사는 근데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때문에 비중을 많이 넣을 건 없이 그냥 조금 어느 정도 편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뭐 캠트로닉스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회사예요. 왜냐면 이 회사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때 잡아가지고 3만 원까지 거의 3배 먹고 나온 종목인데, 이 회사가 왜 좋냐면은 정말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는 게 다 잘 돼요. 2차 전지 쪽도 하죠, 자율주행 쪽도 하죠, 그리고 시스템 사업 반도체 쪽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좀 빠지고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율주행은 캠트로닉스도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애플카, 철학이 다른 애플의 차가 나온다면 어떤 게 좀 갈 수 있을 것인가, 종목들 간단히 갖고 나왔고, 여러분들 애플카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테슬라도 정말 과거에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애플카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은 언젠간 큰 성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저는 부자주식TV의 미라클이었고, 모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전 다음에 또 어떤 방송을 할지 고민 좀 잘 해가지고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